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절반 이야기는 절반.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사실 아침마다 새벽에 그 뉴스투데이에서 이 시각세계 코너를 네. 진행하잖아요. 아주 장수 코너죠. 장수 코너죠. 엄청 장수 코너죠. 네, 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홍보도 할 겸 네. 첫 소식은 이 클립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해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 반출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 리조트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트럼프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관에 협조했는데 이렇게 내 집을 예고 없이 급습했다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 없었다.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간절하게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거나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은 FBI 조처가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FBI의 이제 압수수색을 자택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에게 이런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의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네. 대통령한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인데 아무튼 트럼프는 현재 두 가지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트럼프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로 이제 뉴욕주에서 이제 현재 트럼프를 대상으로 신문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영상에서 나온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국비 문건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반출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제 그 대상으로 의심되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택을 네네. 이제 FBI가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거는 정치 공세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꾸며낸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혐의 내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뭐 전직 대통령이든 네. 뭐 교황성하든 누구나, 뭐 수사의 네.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자주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 뭐 대통령이 왜 전 대통령이 그렇죠. 뭐라고 수사를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이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 지금 벌써부터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이 미국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적잖은 상태인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정치 공세다라는 프레임을 내세우자 그 법무장관이 영장을 내줬을 거 아니에요. 네. 직접 나서서 이거 내가 승인한 거고 정치적인 뭐 이유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 이렇게 트럼프가 공론화를 했으니 원칙적으로 영장 내용은 비공개지만 그렇죠. 이거 공개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서 의혹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공개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한 정도거든요. 네. 게다가 심지어 오늘은 이제 트럼프 극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FBI에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총격전 끝에 그 사살되는 네. 일까지 발생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영장을 공개하겠다고 했다는 거는 거기 분명한 혐의, 그러니까 입증할 그렇죠. 수 있는 혐의가 딱 적시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를 의미한 걸 텐데 근데 만약에 그 수색영장이 공개될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압수하려던 그 증거품이 뭔지 그리고 그 불법 반출했다는 그 기밀 문서들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걸 텐데도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면 그렇죠. 아 이게 진짜로 공개가 된다면 정말 일파만파 그렇죠. 이제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뭐 SNS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이거는 나는 죄가 없고 네. FBI가 뭐 좀 선을 넘어 수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발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칼럼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한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국을 봐라. 민주주의가 선진적이라고 평가되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는 전 대통령에게도 성역 없는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의 부패나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오히려 평화로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드리안 헐님이 명분이 한국이냐 뭔지 알지님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이네. 그러게요. 유유. 그리고 퍼스트 레스트님도 절반 수감 드드 이러셨고 성역이 없지는 않지요. 그렇죠. 네. 한국 많이 팔아먹네. 그러니까 지금 다 느끼시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홍승표님도 마냥 좋아할 수 없네 유유. 그러니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 모르겠고 성역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절반이 수감됐다라는 게 과연 우리가 그래 우린 모범사래야라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기는 힘들죠. 기는 좀 네. 참 피터님도 우리를 이용하다니 좀 치사하네. 그래서 전 사실 지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절반이나 있나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세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이 전직 대통령까지만 세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제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12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감이 됐던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씨 이렇게 4명이에요. 그래서 네.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봤더니 칼럼에서 2018년 기준 생존자 생존하고 기준. 있는 네. 이제 전직 대통령 중에 절반이 수감됐다 이런 네. 표현을 썼더라고요. 생존자 기준으로 네. 사망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